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죠. 박빙의 승부였죠. 네. 아직 하지만 이 문재인 후보가 풀어야 할 산적한 숙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당선 후 소감과 입장 밝혔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계속 파탄낸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 당은 분열을 벌입니다. 변화의 힘으로, 단합의 힘으로 위대한 진군을 시작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개파 논란 또 개파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어제 열렸던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주요 포인트를 3가지로 짚어봤습니다. 네. 판넬 보시면서 하나씩 보시죠. 네, 제목을 저희가 전당대회 까보기라고 했습니다. 지난 어제의 전당대회지만 다시 한번 좀 돌이켜서 씹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막판 룰 변경, 전대 6일 전에 변경이 됐죠. 당 분열에 불씨였다? 네, 저기 어제 보면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자, 지금 현충원에서 현재 시간 지금의 화면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얘기 좀 먼저 가도록 네, 할게요. 그렇죠. 네. 바로 현충원에서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신임 당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네. 박정희 묘소를 자, 이제 참배하는 거죠. 문재인 대표가 되고 첫 스텝입니다. 첫 스텝인데 지금 그림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최고위원들이 다 빠져 있죠 지금. 네. 당 지도부는 아, 그렇군요. 대표 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인데 그렇네요. 최고위원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문재인 안 대표가 보이나요? 있고 최고위원 다 안 보이죠 지금. 네. 예, 예. 저게 어떻게 됐냐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는 못 가겠다 이래 됐습니다. 전병헌 네. 최고위원. 네. 정청래 의원이 참여를 네. 되니까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최고위원 중에 이제 5분에 한 사람이 빠지면 이빨 빠지는 모양이 되니까. 네. 그럼 최고위원 다 빠지자 해서 저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문재인 의원이 대표되고 첫 스텝이 지금 현충원 방문인데 저거부터 지도부가 총 출동이 안 되는 그림을 연출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문재인 의원의 앞날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상징적 그림으로 저는 보입니다, 저게. 네. 아까 그 시지 보니까 뭐 변화의 힘, 단합된 힘으로 새정치연합을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첫 행보가 지금 네. 그걸 보여주지 않고 있는. 변화도 아니고 단합도 아니고 가려면 같이 가든지 아예 안 가는 게 맞지. 대표 최고위원 혼자 가가지고 그 나머지 최고위원들 아무도 없이 저게 사실 그 새정치연합의 지금 이 스텝이 문재인에 과연 중도 개혁으로 다시 올 것이냐 아니면 더 진보를 강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본인 내부적으로 아마 그렇죠.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네. 조금 새정치연합의 앞날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저 화면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뒤에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계신데 그렇네요.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 참 큰일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가지만 네. 다음 대표부터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길을 깔아준 대로 이제 우리 문재인 신임 당 대표가 저기 가신 것 같고 그 최고위원 중에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의원 이렇게 5분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사실 그 주승용 의원하고 전병헌 의원께서 앞으로 좀 열심히 약간 좀 균형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청래 의원이나 오영식 의원, 유승희 의원 좀 강성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저 문재인 후보가 항상 그 야당은 강성인 사람들이 너무 당을 끌고 갑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선명성 때문에 그 어떤 강성 세력들한테 당 지도부가 밀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최고위원 중에 주승용, 전병헌 의원은 아무래도 좀 합리적이고 좀 균형추 하실 만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좀 잘 잡아주셔서 야당이 잘 돼야 여당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된다. 네. 이거를 꼭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광경을 요약을 하면 네. 첫 참배이긴 하지만 절반의 참배. 그렇네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뭐 아직은 좀 많이 과제가 왜냐하면 남아있고. 저게 굉장히 역사적 장면인 게 네. 기본적으로 친노가 다시 부활을 한 것인데 확장성이 떨어진다 했거든요. 신노가 2년 만에 부활한. 네,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중도로서 확장성이 떨어지는데 산업화라는 역사적 시기에 대한 전면 부정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민주 대 반민주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 대표가 이제 그걸 깨고 나가겠다, 중도로서 확장성을 가지겠다라고 이제 문재인 의원의 첫 스텝인데 첫날부터 지도부가 다 빠져버리니까 네.
뭐 대표 혼자 덩그러니 간 셈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썩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뭐 나름 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네. 얘기하기로 했던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막판 룰 변경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습니까? 제 굉장히 기억으로는 박빙의 승부였는데 3.5% 정도 났죠. 네. 3.5% 났는데 물론 뭐 정교하게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룰이 바뀌어서 당락이 뒤집어질 수 있었던가 없었던가는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문재인 의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내용적 패배다라고 얘기한 게 있고 그다음에 룰을 바꾼 게 이제 시비거리가 되겠죠.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경기 막판에 경기 중에 룰이 바뀌었습니다. 네. 패배한 경우죠. 룰을 정해놓고 시합을 하는 것인데 시합 한참 진행 중이다가 D-2, 3일 날 룰을 바꾸니까 그것도 이제 그 바뀐 룰이 합리적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여론조사 반응 방식을 놓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룰뿐만 아니라 어찌됐든 그 굉장히 어떤 분열의 불씨가 살아있는 어제 전대에서 박지원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인 것 같다. 아, 이런 얘기까지 네. 했으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통 당이 다시 통합이 되는데 오히려 분열의 씨를 좀 뿌려놓은 거 아니냐. 이래저래 문재인 의원이 숙제가 많은 어떤 당대표가 네. 됐습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오늘 그 박지원 의원이 속내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속마음 타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일단 경기는 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승복하는 어떤 첫 일성을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의원을 아마 지지하는 측에서 그 당원 측에서 아마 소송을 냈을 텐데 그 소송도 아마 그 취하를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인 박지원 의원 자체의 스탠스가 그런데 그래서 설사 저 소송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이미 선거가 끝난 거기 때문에 아마 효력 정지 갖춰버릴 텐데 저걸 가지고 어떤 이미 완성된 선거 결과가 뒤바뀌지 않거든요. 네. 이 당 분열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좀 약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계속 박지원 후보 측에서 이 명분을 축적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룰 변경으로 인해서 권리당원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권리당원들이라 그러면은 이제 한 25% 되는 그 상당히 막강한 어떤 숫자인데 가장 많죠. 25만 정도 되는. 그 가장 많은 숫자들 중에 너무 룰 변경으로 이전 투구를 하니까 투표율이 확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책임당원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아쉬운.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행휴가 노린 어설픈 꼼수. 어제 얘기인데 원래 5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6시였다가 6시 반까지 지금 미뤄졌습니다. 전당대회 자체가 흥행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계속 늘리면서 뭔가 예고 전략을 쓰면서 좀 흥행을 좀 노려본 거 아니냐,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 있네요. 근데 전대를 가보면 사실 뭐 몇 시까지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집계했을 때 또 이 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을 늘린 게 뭐 흥행 효과를 노렸다라고. 뭐 본인들한테는 결과가 이미 전달이 됐다. 뭐 이런 어제 얘기가 언론사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예. 신기나머지 전당대 위원장한테 이제 굉장히 좀 컴플레인을 많이 한 게 뭐냐면 1, 2, 3, 4를 쭉 불러주면 될 텐데 네. 뭐 권리당원 누가 했든 누가 일일이 했든 투표율을 막 다 일일이 얘기한 하니까 거죠. 아니 기자들 빨리 이제 뭐 기자시지만 뭐 본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뭐 하니까 시청자분들부터 해서 좀 짜증이 난 측면은 있는데 글쎄 흥행 효과는 이미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미 실패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자기들끼리 뭐 저질이다 뭐 이렇게 혐오스럽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건 사실은 뭐 퀄리티로 질로서 보면 굉장히 질 낮은 전당대회였죠. 질 낮은 전당대회였고 애초 발표가 이제 5시였는데 6시, 네. 6시 반으로 이제 미뤄지면서 카메라들을 계속 붙잡는 효과가 있었죠. 그 네. 방송 카메라들을 계속하고 기자들의 관심을 그 현장에 사실은 6시에 한다 그러면 이제 6시에 가서 바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1시간 반에 걸친 어떤 언제 나올까 이제 이러해서 네. 본인 스스로는 그도 이게 이제 전당대회가 좀 흥행에 실패했다. 너무 이전 투구다 그래갖고 흥행에 실패했다 그랬는데 막판에 전당대회 날이라도 좀 한번 흥행을 해보자. 잔치를 열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수락연설에서 가장 큰 키워드, 가장 네. 강력한 단어는 결국은 전면전이었는데요. 네, 박근혜. 이게 지금 너무 강했다는 의견도 있고 너무 성급했다는 뭐 분석도 있고 적절한 얘기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야당 대표로에 이제 등극을 한 거죠. 야당의 제1 이제 당원으로 이제 등극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정부와 여당의 어떤 선명성을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선언적으로 얘기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엔 일단 뭐 여당과 전면전, 정부와 전면전 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당 내부부터 지금 추스러서 분당을 일단 막는 게 분당이 돼버리면 당대표의 능력이 굉장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내부부터 잘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평론가가 아주 로맨틱하게 평론을 했는데 전면적인 굉장히 계산된 발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계산된 발언이다.
제 기억으로 50% 이하의 당대표가 처음입니다, 지금 야당에서. 그러면 굉장히 네. 지도력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까 그 룰 변경 문제라든지 당 분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정치에서 고전적 수법이 뭔가 하면 상대편을 세게 때리면서 네. 강력한 적을 향해서 굉장히 전면전을 이런 형태를 하면서 내부의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결속을 노리는 어떤 그런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